안녕하십니까.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의 국희균입니다. 관절염,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질환이죠. 관절염은 초기 때는 대부분 수술하지 않고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고치실 수가 있지만 여차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미루시다가 사기관절염이 되시거나 또 손상에 의해서 사고로 인해서 사기관절염이 되신 경우에는 수술을 피하실 수 없습니다. 흔히 받는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죠. 오늘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에서는 이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지킨다. 대한민국 관절의 달인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수술 시기가 많이 늦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쓸 때까지 쓰고 정 아프면 수술하라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안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쓸 때까지 쓰고 바꾸면 금방 쌩쌩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쪽 관절이 심하게 상해서 수술할 시기를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했다 그러면 그걸 수술하지 않고 지내면 반대편 무릎도 아프고 활동을 하지 못하시면 나이가 들어서 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병이 오죠. 살이 찌고 그러므로 해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척추에 문제도 생기시고 그래서 나중에 나 정말 못 참겠다 하고 수술하시면 수술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되고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수술 시기가 늦으면 오히려 손해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개 인공관절 수술하라 그러면은 항상 물어보는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다는데 그게 몇 년이나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들 하십니다. 사실은 어느 교과서를 찾아봐도 그러한 얘기는 없거든요. 수명이 10년, 15년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인체에 들어가는 어떠한 보형물도 내 몸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하나는 수술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게 평균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공관절 하면 뻗쩍 무릎 된다는데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각각에 맞는 특히 아시아권 우리 여성들이 주로 수술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10명이 수술하면 그중에 9분은 거의 여자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관절이 여성형 인공관절이라 그래서 많이 구부러지는 한 140도 이상 구부러지거든요. 그럼 육안적으로 보면 티가 나질 않습니다. 정상 무릎과 수술한 무릎이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그 뻗쩍 무릎을 우리가 관절 구축이라고 하는데 수술 전에 관절 구축이 올 것을 검사를 미리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혈액순환을 보는 검사라든지 또 다리가 많이 붓고 뻣뻣한 원인 중에 허리에 관한 것도 많거든요. 협착증 이런 병이 있으시면 구부렸다 펴졌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 요즘은 기본으로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검사를 하죠. 그리고 혈류량 검사라는 것도 있고 기능 검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수술 후에 이 환자분이 구부렸다 펴졌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수술 전부터 이미 치료가 시작되고 수술 후에 집중적으로 잘 구부러질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치료를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후유증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염증. 이런 것도 걱정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술 전에 정확한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염증을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개 염증이 생기는 분들의 특징이 두 가지 종류의 환자분들이 주로 염증이 생기세요. 첫 번째는 수술 전에 너무 많이 주사를 맞거나 활동을 못 하셔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염증이 많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생겨요. 염증 많이 생긴다던데 내가 염증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실제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주님께서. 그래서 수술을 맡기는 주치의사를 꼭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걱정 안 하시면 염증이 생길 확률도 뚝 떨어지죠. 그리고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면역이 약하면 어떻게 개선하는지 주치의사와 상의를 하시면 수술 후에 걱정하시는 염증은 적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분은요, 목포에 사시는 어느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겁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무릎이 90도도 안 구부러지시는 상태에서 오다리가 아니라 거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래서 병원을 거의 이렇게 구축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남들은 2개월이면 잘 걷는데 한 4개월 정도 좀 고생을 하셨어요. 수술하고 물론 결과는 좋을 수 있지만 보통보다 2배 이상의 재활을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몸이 정말 많이 상하셨어요. 허리도 나쁘시고 혈관도 상하셔서 혈관 치료, 허리 치료를 많이 하셔서 병원에도 거의 한 달 이상 입원하셨다 퇴원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80이 넘으셨어요. 80이 넘으셨는데 다리가 심한 오다리였는데 아프신 데가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어느 날 어깨 인대가 뚝 끊어져 갖고 대학병원에서 한 달을 입원했는데 태어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모셨던 분입니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 치료는 잘했는데 왜 그럴까 하고 전신 사진을 찍었더니 다리가 글쎄 오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너무 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질 못하세요.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권사님 왜 수술을 안 하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우선은 수술이 겁이 나서 젊을 땐 안 했고 나이 80대에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 아무 데서도 수술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수술을 안 받으신 분인데 제가 정말 이렇게 다리를 똑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시겠다고 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하시고 지금은 잘 다니셔서 물론 어깨도 안 아프시죠. 그리고 더욱더 감사했던 거는 폐암 진단을 받으셨던 분인데 다리 수술하시고 폐암도 많이 이겨내세요. 치료하는 것들. 그리고 활동하시고 주일날 주일 예배도 못 드리셨는데 예배도 잘 드리시고 그래서 남은 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다리를 고치시고 훨씬 더 활력이 있으셨던 그 권사님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수술할 시기가 돼서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미루시지 말고 즉시 수술을 잘 받으시면 걱정하시는 그런 후유증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좋은 점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톡톡 체조 시간에는요, 고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체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보셨죠, 성도 여러분?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짧은 시간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술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했을 때가 시기고 그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많은 후유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